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6월에 미국 제조업 지수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48.5로 집계되면서 미국의 제조업 활동이 3개월 연속 침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SM 보고서는 산업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50% 미만의 수치는 제조업 부문이 위축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일 엔달러 환율이 한대 달러당 161.72엔까지 급등하게 되면서 3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장기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미일 간 금리 차를 의식한 엔화 매도와 더불어 달러 매수세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대로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석 달 연속 2%대를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향후 유가와 공공요금 인상 여부가 물가의 2%대 안착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주 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기업의 공모가는 희망밴드의 최상단인 43,300원으로 확정됐는데 지금 이 시각 기업의 주가는 6%가량 내리면서 47,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오늘 기업의 주가 흐름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일 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반기의 첫 거래일 일제히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하면서 기분 좋게 장을 마무리했는데요. 이날은 미국의 6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죠. 이 PMI가 업황 위축을 가리키게 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키워줬습니다. 또 이 개별 종목을 보자면 테슬라가 분기별 인도량 발표를 앞두고 약 6%대의 급등을 보였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그리고 아마존 역시 2%대의 동반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시장의 상승을 견인해줬습니다. 다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보다 커지게 되면서 국채금리가 급등세를 보이는 점은 시장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내걸었던 대규모 관세 추진 그리고 감세 소식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게 되면서 고금리 장기화 기조가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7월의 두 번째 거래일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 선물을 순매수로 대규모 전환하게 되면서 2,800선을 열흘 만에 돌파한 코스피. 오늘은 다시 크게 조정받으면서 2,700선으로 내려앉았고요. 2,77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기관이 나홀로 이끌어줬던 코스피 시장. 오늘의 경우에는 기관이 반대로 나홀로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의 동반 강세가 코스닥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줬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1.7%대 강한 낙폭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832선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코스닥,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해서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면서 현재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코스닥과 코스피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오늘 시장인데요.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어제 관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 수출은 9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반도체 수출액이 전월 대비 50%가량 늘어나게 되면서 134억 2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소식에 어제 반도체 소부장주가 강세를 나타나게 됐고요. 또 여기에 삼성전자발 CXL 기대감까지 겹치게 되면서 어제장에서 오킨스전자는 17% 그리고 엑시코는 16%가량 강하게 급등했습니다. 9개월 연속 한국의 수출 플러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있는 K반도체.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을 만나볼지 저희 잠시 후에 살펴볼 거고요. 오늘도 실전 매매의 정수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은 상승으로 잘 마감을 했습니다. 미 대선도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종목들도 어제까지 뭐 별 무리가 없는데 오늘은 코스닥이 좀 흔들리는, 코스피는 별로 흔들리는 게 없는데 자, 테마 장세입니다. 계속 테마 장세고 흔들리면 또 올라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제일 많이 흔들리는 쪽이 물론 저는 추천하지 않았지만 화장품 관련주가 지금 제일 많이 떨어지거든요. 많이 떨어지면 무슨 얘기로 바뀌냐면 또 많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싸게 사면 또 많이 먹을 건가. 그러니까 화장품주가 여기서 한 30% 빠진다. 그러면 일단 절반 정도는 뭐 쉽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 절반 정도 단타치기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30% 빠지면 15% 먹기가 너무나 좋고, 그러니까 30% 빠지고 30% 먹으려고 그러면 그거는 좀 복불복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이 빠지면 단타라는 게 한 50% 빠지면 5% 먹고 나오고 이런 걸 이제 단타라 그러거든요. 한 100% 빠지면 5% 먹고 나오고, 그러니까 느낌이 그렇다는 거지 100% 빠질 일은 없고. 그래서 많이 빠지면 단타치기가 좋은데 그래도 IT는 안전합니다. 뭐 시장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급락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그냥 잠깐 흔들리는 거는 그냥 시장이 미국 시장도 그렇고. 자, 미국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장은 그냥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급락 아니고 박스권입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박스권이에요, 지금. 자, 다우존스 박스권이죠. 급등하지도 않고 급락하지도 않고, 나스닥도 급등하지도 않고 급락하지도 않고, 정확하게 보면 뭐 박스권 아니고 그냥 고점을 횡보하고 있는 상승 트렌드하고 있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차트는 맞는데 아주 짧게 봐서는 여기서부터 한 근 2주 동안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느낌은 박스권 같은 느낌이라는 거고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 7월 2일 일본 시장 급락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코스닥은 변동성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코스닥. 자, 코스피는 마이너스 0.8밖에 안 빠지고 있고요. 그냥 고점에서 어제 2,800 안착을 하고 살짝 밀리고 또 올라가면 되죠. 걱정 없습니다. 코스닥은 올라간 것도 없는데 오늘 1.4%나 빠지니까 종목들이 지금, 그러니까 테마주들이 지금 변동성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IT 부품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한미반도체도 있고, 이수페타시스도 있고, PSK 홀딩스, PSK, 원익 QNC도 있고 하지만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은 흔들어봤자 많이 안 빠집니다. 흔들어봤자 많이 안 빠지고 또 올라가요. 지금도 지금 한미반도체 플러스 났어요. 이따가도 보여주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이상한 테마주들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상하진 않고 최근에 급등락하고 있는 테마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을 꼭 뽑아서 얘기를 하자면 한국화장품 나쁘지 않습니다. 많이 빠지면 또 올라가요. 한국화장품 지금 장중에 한국화장품 제조인가 봐요. 한국화장품 제조 지금 장중에 11% 빠지죠.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라갔으니까 30% 빠지면 어떻습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 철렁한 얘기지만 아니 그동안 100% 넘게 올라갔으면 30% 빠져도 그것도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흔들리는 거고요. 그 외에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대형주인데 최근에 많이 움직였다고. 아모레주, 아모레퍼시픽 지금 4%, 2%, 7%, 아니 7%까지 4%, 2%, 3% 이렇게 빠지고 있는 중. 코스메카, 코리아 얘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7% 빠지는 중.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들, 그러니까 음식업종, 그다음에 요 화장품 업종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흔들어야죠. 그럼 왜 흔드는 거냐? 또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받으면 또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변동성이 싫다. 그러면 일단은 조정받기 전까지는 테마주들을 함부로 덤비면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선수들은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차익 실현을 나섰을 겁니다. 어디를? 화장품을. 근데 초보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어디 서서 물렸으니까 추가 매수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매매. 어쨌든 근데 물려도 흔들렸다가 다시 올라갈 텐데 그 뭐하러 고통을 받고, 그렇죠? 뭐하러 고통을 받고 올라가기를 기다립니까?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면은 수익 났으면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팔았다가 쭉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면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싫고 저런 것도 싫고 저는 편안하게 매매하고 싶어요. 그러면 IT가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IT가 제일 안전하고 테마주들은 여전히 좋아요. 그래서 테마주들이 쉬지 않고 맨날 올라가면 그건 작전주죠. 근데 정상적인 테마주들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전히 매매하기 좋은 장이고요. 그리고 오늘 또 강하게 움직이는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 해운주들 좀 괜찮고요. 폭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라가고 있고 보험주, 은행주들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테마 쪽에서는 유리기판주
관련주들, 유리기판 관련주들 좀 강했고, 그다음에 대왕고래 있죠? 대왕고래, 그 동해, 유전, 그거 관련주들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떨어집니다. 화장품을 비롯해서 뭐 음식업종, 2차전지 뭐 등등, 뭐 조선주, 뭐 자동차 부품주 많이 빠집니다. 자동차 부품주 아마 어제 들어간 사람들이나 그저께 들어간 사람들 아마 지금 거의 기절하기 직전이 있지 않을까. 이거 우량한 종목이고 분명히 뉴스에서는 뭐래요? 실적 좋다고 막 그랬는데 떨어지죠.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좋아서 그래요. 좋아서 왜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공개 방송을 들으면 알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올랐죠. 화신, SL, 자동차 부품주 좋았잖아요.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쉬어야 돼요.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당연히 그런 생리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잠 안 자고 계속 일하면 여러분 노동부에 신고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잠을 안 자고 일을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어떻게 잠을 안 자고 올라갑니까? 잠을 자야 돼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이게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 비정상이니까 잠을 안 재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맨날 올라가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오르락 잠을 자야 돼요. 오르락 잠을 자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SL, 뭐 만도, 뭐 화신, 그다음에 뭐 현대모비스 왜 떨어지느냐? 잠을 자야죠. 여태까지 일을 했으니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흐름이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테마주들 매매하기 좋은 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쫙 올라갔으면 한번 팔아주고 현대모비스 팔아주고 쭉 빠지면 다시 사고 또 올라가면 또 팔아주고 다시 사고 그게 정상 사이클입니다.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 비정상. 맨날 떨어진다. 뭐 3년 내내 떨어지고 5년 내내 떨어진다. 그것도 비정상. 오르락 내리락 하면 정상.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간에 IT주들은 여전하고 그다음에 테마주들도 여전하고요. 2분기 실적 발표 이제 시작할 텐데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시장을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흔들리는 거 매매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웬 떡이냐라는 부분으로 보여줘야 될 텐데 초보자들은 지금 기겁하고 지금 뭐 거의 실신 직전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마디 매매하기 하기는 너무너무 좋은 장이다.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는데요. 오늘은 코스닥, 특히 그중에서도 그간 급등을 보였던 테마주들, 화장품, 방산 등이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고요. 여전히 IT는 대마 불사입니다. 오늘 IT 조정 시에는 매수 기회로 삼으면 최적의 장이 될 것이란 점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꼭 참고해 보시고요. 또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자세하게 전화 상담 주시거나 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대마불사 반도체, 그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도 마찬가지로 나와줬네요. 최근 빈출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먼저 오늘 장에서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0.4%가량 내려가면서 38,2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어제에 이어서 또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오늘 시장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막 사람들 막 기겁하고 막 놀래고 있을 텐데 주성이 갖고 있으면 편할 겁니다. 마찬가지 한미반도체 갖고 있는 사람도 편할 거예요. 삼성전자도 되게 편하죠. 하이닉스도 편할 겁니다. 다 뭐예요? IT네요. IT주를 갖고 있으면 편안합니다. 2분기,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내후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내후년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실적들이 우상향할 거기 때문에 편안할 거고요. 자, 어제 삼성전자가 그 CXL, 그러니까 이 CXL이 뭐냐면은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는 뜻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참 어렵죠. 저는 원래 컴퓨터를
원래 좋아하고 원래 그쪽에 이제 원래 어릴 때부터 맨날 컴퓨터 조립하고 했기 때문에 전 다 아는데 최근에도 노트북 분해 조립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정도 성능,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컴퓨터 쪽에서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웬만하면 제가 모르는 거 거의 없는데 어쨌든 이 CX에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하나의 기술이에요. 하나의 기술, 그러니까 부품 이런 거 아니고 하나의 뭐 연결하는, 그러니까 컴퓨터랑 그다음 칩이랑 요거를 연결하는 그 고속도로 같은 요거를 이제 빠르게 연결해주는 그런 이제 기술 같은 겁니다. 기술은 계속 바뀌어요. 예를 들어 태권도로 따지게 되면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뒤차기를 하든 뭐 나래차기를 하든 찍기를 하든 뭐 정권지르기를 하든 옆으로 뭐 복싱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런 기술들이 조금 더 나왔다. 축구도 마찬가지고요. 뭐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새로운 전술이 나와서 그런 이제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될 건데, 근데 앞으로의 앞으로의 그 미래 컴퓨터 시장에서는 컴퓨터가 아니고 미래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이런 CXA라는 이런 것들이 상용화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는 나오는 건데, 자, 근데 주성엔진이라는 얘기하면서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은, 자, 그럼 유리기판 얘기도 있죠. 그래서 플라스틱에서 유리기판 쪽으로 이제 다들 바뀝니다. 유리기판으로 갈 때에서 이점들이 많죠. 열에 강하고 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속도도 빠르고 뭐 등등. 그래서 뭐 이따만한 이게 만약에 1000테라다. 그러면 요거 요만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러니까 납작하게, 그러니까 얇게 작게, 그다음에 전기도 적게 들고 저전력. 우리가 220V 맨날 꼽아서 쓸 수는 없잖아요. 밖에서 쓰려고 그러는데 1년, 2년, 10년 동안 한 번 충전으로 10년 동안 쓰고 싶다. 뭐 그것까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번 충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쓰고 싶다. 뭐 이제 그런 이제 우리는 그런 저전력, 그다음에 성능 빠른 거, 요런 게 이제 유리기판의 이제 그 중에 하나의 핵심 요소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리기판이 곧 상용화될 거라는 기사는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도 시가격으로 움직였었던 램 테크놀로지가 시가격 그걸 부식시켜가지고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격 관련주 삼성전기라고 해갖고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장비 쪽으로도 이제 이슈가 될 텐데, 주성엔지니어링이 바로 그 유리기판, 그래서 그거를 CGV 아니고요, TGV, 그래서 Through Glass VR라는 건데 마찬가지, 이거 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CGV는 아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까먹지 않을 겁니다. CGV는 영화 보는 거죠. 전혀 틀린 겁니다. TGV, 그래서 요거 관련주에서 이슈가 계속 될 거예요.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고 이미 기사는 다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주성엔지니어링이 그 부분을 개발하고 있는데 공개는 잘 안 하고 있어요. 이미 뉴스는 나와 있지만 공개한 거는 아닙니다.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앞으로 어제 CXL 삼성전자가 그거를 뭐 이제 상용화할 거다 뭐 이렇게 해서 급등을 했듯이 앞으로의 시대, 앞으로의 뭐 향후 5년, 10년 동안에서는 계속 유리기판 쪽의 이슈가 계속 커지고 그쪽의 매출이 분명히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성엔지니어링도 시가총액 100조를 할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은데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뭐 100조는 몰라도 뭐 10조까지는 지금 시가총액 1조 8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게임 체인저로 이제 급부상을 하면서 매출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지만 지금의 제가 시가총액은 좀 싸다라는 부분에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황 사장의 얘기에 동의는 해요. 지금 시가총액이 싸다라는 부분에 어쨌든 간에 그거에 대한 얘기가 조만간에 있을 거라고 또 하니 이게 뭐 빠르면 뭐 이번 달에 얘기가 있을 거라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한 기대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오늘도 싸게 내려오면 싸게 사면 되는데 징글징글하게 안 떨어지네요. 어쨌든 조정받으면 괜찮은 종목이고요. 어쨌든 유리기판 게임 체인저 관련주 주성엔지니어링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게임 체인저가 내줄 주성엔지니어링 만나봤는데요. 매수가 참 궁금하실 텐데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짚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가장 먼저 6월 24일과 25일 만나본 재룡전기 각각 매수가는 84,000원과 81,100원 짚어주셨는데요. 현재 24일 기준으로는 11.55%의 높은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25일에는 17%의 폭발적인 수익률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주성엔지니어링 만나봤는데요. 각각 34,000원, 35,000원, 그리고
34,800원 선에 만나봤습니다. 26일에는 15.59%의 수익률 기록했고요. 또 27일에는 12.29%, 마지막으로 28일에는 12.93%의 이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면서 올킬 5개 종목 모두가 두 자릿대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종목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주성엔지니어링 매수가는 35,000원 선에 공략해 봤는데요. 아쉽게도 어제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657.79%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의 종목 상황 짚어보고 왔는데요. 지난주 종목 상황 이 수익률이 정말 놀랍습니다. 모두 5개의 종목이 두 자릿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크게 뿌듯한 마음 가지고 계실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지난주에 큰 수익을 얻게 해줬던 주성 엔지니어링, 아쉽게 어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과연 오늘의 매수가는 얼마로 잡아보면 좋을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성엔지니어링은 3월 21일서부터 지금까지 40번 넘게 추천했던 종목이니 없는 사람들은 간첩이겠죠. 어쨌든 지금 시장이 흔들리든 말든 간에 주성엔지니어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손실난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오히려 더 급등하지 않을까 기대감으로. 어쨌든 뭐 다른 종목들은 흔들려도 주성이는 꿋꿋하게 잘 버티고 오히려 급등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잘 가져가시면 되고요. 어제 가격이 안 돌아와도 상관없죠. 지난주도 산 사람이 있을 거고 지지난주, 지지지난주, 지지지지난주. 오늘 시장 종목도 이것저것 지금 뭐 아비규환까지는 아니지만 흔들려서 걱정들이 심하지만 주성엔지니어링 그럴 일도 없고요. 이미 벌써 뭐 악재는 아니에요. 호재인데 그걸 악재로 받아들이는데 분할, 인적 분할 얘기 나왔죠. 이미 얘기 나왔으니까 끝난 겁니다.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 이거를 더 좋게 더 키우겠다라는 얘기니까 분할 이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급등을 합니다. 반도체 부분을 가져간 N은 급등을 하고 그 아닌 부분들은 대부분 빠져요. 근데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주성엔지니어링 어제 가격 35,000원을 드렸는데 가격은 안 들어왔지만 조정받으면 사야 되는 종목이고요. 느낌은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다른 종목들 뭐 화장품 급락하고 뭐 2차 전지 뭐 안 올라가고 떨어지고 뭐 음식업종도 떨어지고 뭐 이것저것 다 떨어지고 있지만 주성엔지니어링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 너네들은 떨어져라. 나는 모르겠다. 나는 올라갈란다. 그러니까 뭐 지금 거의 그렇죠? 거의 다른 애들과 좀 다르게 흔들리지도 않고 꿋꿋하게 잘 버티는데 이게 이제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어제 나온 기사에 어제요. 7월 1일자 나온 기사들 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제목이 플라스틱 대체 유리기판을 주목하는 반도체 장비주였고 여러 가지 소개를 한 게 있어요. 뭐 주성엔지니어링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근데 주성엔지니어링 내용만 따온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지난번에 이제 황 사장이 얘기했었던 황 사장은 그 여기 주성이 이제 대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번에 백조 얘기를 하면서 백조 갈 거다 하면서 그때 주로 했던 얘기는 뭐였냐면 반도체의 그 원자층 증착 장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뭐 미세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적용시켜서 하겠다 뭐 그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이슈로 만약에 돈을 많이 벌겠다 그랬지만 사실은 그거 말고 그러니까 그때에서는 이런 그 TGV에 대한 얘기는 자세하게 들어간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미 이전에서도 북미양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중이다. 사실 확인은 아니고 뭐 등등등등 그런 소문이 있더라. 제가 이 얘기들도 2달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소문이 있더라. 북미양 쪽으로. 그래서 그게 인텔 쪽이냐 애플 쪽이냐 했는데 그게 지금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인텔하고 애플 둘 다 해당되는 것 같고 이건 찌라시 내용이니까 여러분 믿지는 마세요. 근데 지금 기사에 나온 것만 얘기하면 자 이제 또 그 밑에 뭐라고 되면 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조만간 공개할 유리기판 장비는 단순히 반도체 기판을 유리로 대체하는 기술이 아닌 유리기판을 바탕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공정을 맡게 될 것이다. 다만 공식 출시 전까지는 구체적인 기술은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자, 그대로 읽은 거거든요. 이게 뭘 것인가? 그게 바로 그 TGV라는 이게 뭐냐면은 다른 기사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요 장비가 위쪽에 요거는 이따가 제가 찾아가지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따가 가격을 드릴 때 그때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게임 체인종으로 유리기판 관련주 해가지고 지금 TGV 관련주들이 각광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에 관련주고요. 어쨌든 어제 가격은 안 돌아왔지만 조정받으면 사면 되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욕심내지 말고 수익 났잖아요, 지금.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절반은 팔아주세요. 그래야지 얘가 더 잘 갑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가격대에 사잖아요. 그럼 기관과 외국인들이 팔아버려요. 그럼 또 안 갑니다. 근데 지금 오늘 개인들이 들어오는 느낌이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개인들이 사면 안 돼요. 자, 외국인들 최근에 강하게 들어왔고 기관들도 지금 확 들어왔죠. 사모펀드, 연기금도 들어왔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 얘네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항대에서는 사주지 말고 혹시나 또 조정을 받으면 사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급등명중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원익 QNC. 자, 오늘 이상하게 갑자기 시장이 코스닥이 흔들리고 막 흔들리면서 물론 주성인증이나 뭐 한미반도 이런 안 흔들리지만 IT 좀 덜 흔들리지만 흔들리기는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PSK 홀딩스는 흔들리고 PSK는 안 흔들리고 뭐 그러고 있는데 자, 원익 QNC 오늘 얘도 지금 코스닥이 흔들리고 시장이 대부분 다 지금 떨어지고 있죠. 코스닥이 1357개가 빠집니다.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니까 개인 투자자의 지금 아비규환까지는 아니지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주성인재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겁 안 나겠고 그러니까 주성인재 갖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원익 QNC 갖고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면 됩니다. 어차피 흔들려도 제한적으로 흔들릴 거고 다시 시장이 또 올라가면 오늘은 코스닥이 1357개가 빠지지만 반대로 1357개가 올라가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빠르게 4만 원 쪽으로 올라갈 거니까 혹시나 갖고 있다면 50% 수익 난 상태에서 비중을 줄인 상태에서 갖고 있다면 더 가져가셔도 좋고요. 자, 이수페타시스. 자, 수익률 1위 종목인데 마찬가지. 지금 다른 애들은 뭐 난리가 났죠. 지금 막 떨어져가지고 큰일 났네. 어떡하나. 지금 어제 종목 샀는데 막 급락하네. 큰일 났네. 이러고 있는데 얘는 하나도 걱정이 없죠. 뭐 빠져야 걱정이 있죠. 0.18. 지금 보합이네요. 하나도 안 빠지네요. 이수페타시스. 강한데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중 줄여서 그냥 갖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2월 6일 날에 이수페타시스 106% 수익 난 것도 마찬가지. 그대로 갖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하이닉스. 지금 다른 종목들 뭐 자동차 업종 막 급락하고 있고 많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빠지는 겁니다. 정상이에요. 자, 현대차는 얼마나 빠지고 있나요? 현대차. 대웅주 3.6% 빠지면 많이 빠지는 거죠. 기아 2.9% 많이 빠지는 거죠. 오늘 방산주고 뭐가 취소가 됐나? 왜 LIG 넥스원이 그래도 뭐 다시 좋아질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대형주들이 은행업종 뭐 그쪽 아니고서는 뭐 대부분 다 빠져요. 안 빠지는 쪽은 대형주, 삼성전자, 플러스 날라 그러네요. SK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 겉봐요. 이게 좋죠. 그래서 하이닉스 흔들려도 걱정 없다. 자, 99.2% 조만간에 또 24만 3천 원 넘어가면 이제 100% 수익 달성 될 텐데 100%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저는 200% 이상 봅니다. 그러니까 200% 올라갈 때까지 그대로 가져가시고 자, 다음은 PSK. 자, 얘는 안 빠지니까 걱정 없죠. 그냥 갖고 있으세요. 71.5% 수익이고요. 다음은 한미반도체. 마찬가지. 하나도 안 빠져요, 이놈도. 플러스입니다. 오늘 같은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 지금 1,300개 넘게 빠지는 날에서 플러스 나고 있는 IT. 참 좋죠. 왜 좋겠어요? 실적이 올해 좋고 내년 좋고 내후년에 좋고 내내내 후년에도 좋고 내내내 내후년에도 좋고 내내내 내내 후년에도 계속 좋습니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로봇들이 돌아다니고 많은 서비스들이 그런 이제 반도체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이제 자동차 자율주행하게 되면 반도체 자동차 안에 뭐 예를 들어 1,000개 들어갔던 거 10만 개 들어가고 10만 개에서 지금은 뭐 50만 개 들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동차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굴러다니는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 이제 반도체들이 다 들어갈 텐데 몇 개가 들어갈지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이제 돈방석에 앉게 되는 거고 삼성전자가 돈방석에 앉게 되니까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주머니는 돈 100조든 200조든 1000조든 꺼내갖고 그렇죠? 공장을 짓고 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봐요. 하이닉스가 뭐 100조가 그다음에 뭐 100조가 뭐 남아 돌아서 100조를 하겠어요? 돈이 될 것 같으니까 100조를 꺼내다가 지금 반도체 공장 짓고 뭐 하겠다는 기사가 주말에 나왔던 거죠. 정확하게 103조인가 105조인가 하여튼 100조 투입해가지고 공장 짓는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니까 기업의 수장들도 똑똑한 사람들 모아다가 생각을 해봐요. 1,000억 투자하는 것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똑똑한 사람들. 뭐 서울대 뭐 직원들 많을 거 아니에요. 포항공대 직원들 많을 거고 하버드 직원들 많을 거 아닙니까? 똑똑한 사람들 천재를 다 모아다가 이거 할까 말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0조를 결정을 한 거예요.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걔네들을 믿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가는 거고 한이닉스도 가는 거고 그런 겁니다. 자, 다음은 PSK홀딩스. 자, 얘는 오늘 조금 많이 흔들리는데 62선을 찍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내려오면 또 매매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또 들어가면 되는 자리니까 나쁠 건 없고요. 106% 수익이 났던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 하도 많아가지고 딱 2개만 찝었습니다. 4월 22일 날에 32,000원대 최저가에 추천했던 자리가 저 자리예요. 그러니까 올해 기준이에요. 작년 기준으로는 이게 틀려요. 작년 기준은 2만 원대에 추천했었고 재작년에서는 더 싸게 추천했는데 가격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주성엔지니어링 23% 수익 났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서도 한 40번을 추천했습니다. 한 40번 가까이 추천했는데 6월 5일 날 최근이죠. 최근 32,200원에 추천해가지고 22% 수익 나 있고 지난주 수익 났던 것들은 대부분 다 뭐 10% 이상 15% 가까이 수익이 나 있는 부분일 거고 오늘도 흔들려도 마음 편안한 IT 부품주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보겠습니다. 자, 게임 체인저 유리기판 기사를 보신 분들은 많이 알 거고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성 엔진이 유리기판이다 아니다 이거를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기사들과 많은 추측들과 많이 지금 관계자들도 얘기하는 게 이제 유리기판은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아까도 제가 기사 내용을 읽어드린 거예요. 제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고 유리기판 얘기가 나와요. 유리기판이 그러면 뭐냐 도대체. 그래서 기사들을 잘 탐구를 하고 잘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것도 기사 내용인데 TGV 공정인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그 이제 신규 장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터포저 제작 시 그러니까 인터포저가 뭐냐면은 그 칩과 기판을 이을 때 인터포저라는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칩과 기판, 그러니까 유리잖아요. 유리하고 칩하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플라스틱하고 그다음에 칩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는 그래 녹여갖고 붙이면 되겠다 생각하지만 유리를 녹여가지고 식가격을 녹이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칩을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쉽진 않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기술인데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칩과 기판을 이을 때 인터포저라는 부품이 들어간답니다.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번 신규 장비에는 TGV용 인터포저 제작 시 필요한 장비라고 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유리 인터포저용 TGV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테스트하고 이제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곧 나올 것 같은데 나오게 되면 이 가격에서는 못 만나 보고 4만 원, 5만 원 이제 시가총액 이제 10조를 달려서 어디까지 갈지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니까 자, 그 매수 가격은 어제와 동일하게 가격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35,000원으로 내려가면 공략을 해보시고요. 지금 쫓아 들어가게 되면 물립니다. 아직 얘네들이 더 누를 수 있어요. 개인들을 털기 위해서. 그래서 개인들을 털기 위해서 35,000원 열어 떨어뜨리게 되면 32,000원도 내려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들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오늘 열심히 사고 있다. 그럼 내일서부터 열심히 빠질 거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하도 안 움직이니까 막 던지고 있다. 그러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중에 유리기판 관련주로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떻게 싸게 살 건가를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면서 35,000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 표적 종목이죠. 이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35,000원에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상담 창구는 활짝 열려 있는데요. 상담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말끔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일신석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매수가가 2,488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10%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오늘장에서 VI가 발동됐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오늘 흐름. 현재 15%가량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1,379원 선에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관련주로 떠오르고 있는 일신석재입니다. 현재 재선 가능성에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매수가까지는 많은 길이 남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 당선 가능성이 점점 커지면서 앞으로 더 부각을 받을 그런 남북 경협주죠. 전문가님,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자, 일신석재.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트럼프 관련주로 만약 엮인다 그러면 당선이 되면 대부분 떨어져요. 당선이 되면 더 올라가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자가 말실수를 하게 되면 갑자기 바이든 쪽으로 표가 몰려갈 수도 있고, 그러다가 바이든 후보자가 말실수를 하면 또 이쪽으로 몰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이미 물린 가격대를 보니까 예전에 여기서 물렸고 오랜 고생을 거의 3년 가까이 지금 한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 기다려야 됩니다. 대선이 11월 5일이에요. 11월 5일 전까지는, 그러니까 10월 달까지는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 그 안에 2,400원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뭐 1,700원에서 2,000원까지는 10월 전까지는 도달할 수 있어 보이니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전화로 한번 가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에이블 CNC 에이블 CNC 9,800원에 15%입니다. 9,800원에 15%. 예.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예, 화장품주들을 최근에 그 상담을 할 때, 그러니까 한 달이 안 됐어요. 한 2주 전에 딱 고가를 쳤을 때, 예. 아모레지를 얘기했을 때, 이제 좀 조정을 좀 들어간, 한 달 됐네요. 아모레지를 보면서 아모레 퍼시픽하고 이제 조정을 들어갔으니까, 나중에 조정을 받을 거를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 질문했던 분은 어떤 종목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물린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테니까 조정을 받을 때서는 함부로 추가 매수만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하반기에 다시 올라갈 거니까 그때에서 팔아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예. 동일한 생각입니다. 저는 이 화장품주들이 조정을 들어갈 거를 이미 차트에서 한 달 전에 이미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은 조정 과정에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조정 과정을 주고 나서 저는 하반기에 다시 움직일 것 같거든요. 하반기면은 대충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을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조정이 끝나야 되는데 아직 조정이 안 끝났고 조정은 더 받을 수 있어요. 최장 그러니까 한 달은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짧게 끝나면은 이번 달에서 끝납니다. 조정은. 저는 한 8,500원 정도의 추매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달에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거를 우리가 보려면 화장품 업종에서 아모레 퍼시픽이나 아모레지나 뭐 한국 화장품이나 한국 화장품 제조나 기존에 급등했던 애들이 또 폭등을 하면 돼요. 예. 막 폭등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서는 추가 매수를 단행해도 좋은데 지금 계속 예. 걔네들이 폭등할 생각은 없고 계속 슬금슬금 바람 빠지듯 떨어지죠. 예. 그럴 때는 그냥 관망하셔야 돼요. 그냥 가격 들어온다고 막 사는 게 아니고. 추매하지 말고요. 나쁘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많이 예. 올라왔으니까 조정을 한 달을 받을 거냐 석 달을 받을 거냐 이 게임이거든요. 예. 왜냐면 한 달과 석 달 사이에 개인 투자에 지겨워서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하반기에 다시 한 번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조정받을 때 다시 사고 싶을 때 또 다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봐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간 갔다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저희 가장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이 시각 흐름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현재
보합권에서 흘러가게 되면서 38,300원 선에서 거래 중인 주성 엔지니어링, 이어서 양대지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 지수 현재 시장 흐름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0.71%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2,785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1%가 넘게 1.53%의 낙폭 기록하면서 834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양대지수가 파란불을 켜게 되면서 오늘장은 계속해서 조정받고 있는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과연 어떤 점에 특히 주목해볼지 지금 바로 전문가님 말씀 듣고 올게요.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미 그 대왕고래 테마를 강하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자, 테마 장세고요. 저는 대왕고래 테마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길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았어요. 뭐 설마 우리나라에서 석유를 뭐 하겠다? 왜냐면 일본과의 그 무역 마찰, 그리고 일본이 그 쉽게 우리나라가 그걸 캐도록 냅두지 않을 거고, 그래서 쉽지 않을 거라서 그거는 생각도 안 했고요. 저는 뭐를 봤었냐면은 유가가 오르락 내리락, 특히 오르게 되면 유가 관련주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트럼프 과거 전 대통령이 화석연료를 이제 막 지지를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화석연료 업체들이 있잖아요. 뭐 LNG 가스가 됐든 유가가 됐든 거기하고의 굉장히 친한 밀착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관련주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거 방송에서 실제로 했던 얘기입니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흥구석유를 얘기했고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뭐 이런 얘기를 얘기했는데 차트를 보면 거래량을 봐봐요. 어마어마하죠. 저는 대왕고래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대왕고래예요. 그냥 이 거래량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력들이 뭔가를 매집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트럼프 관련주로 급등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올해 이거 작년에도 추천했던 종목, 작년에서도 추천했던 종목은 맞는데 올해 기준으로 한 번 더 얘기했던 이유가 이 거래량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올릴 겁니다. 라는 얘기를 1월 달, 2월 달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서 수익 많이 났죠. 지금도 끝났다고 보지는 않아요. 뭐 지금 대왕고래 테마 만들어서 또 올리려고 그러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지금도 이 대왕고래 테마 그다음에 유가 관련주를 해야 되는 거냐라고 물어본다라 그러면 아니요. 이거는 선수들의 영역이고요. 이때 당시 1월 달, 2월 달에 흥국석유 기준으로 8,000원에 샀던 사람들 기준으로 그 사람들만 가져가세요. 8,000원 아니고 지금 여기 2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지금 15,000원이잖아요. 여기서 뭘 덤빌라 그럽니까? 괜히 들어갔다 반토막 나고 싶어요, 여러분들? 15,000원에 샀다가 제가 추천했던 10,000원짜리, 8,000원짜리 그럼 반토막 나는 거예요. 반토막 나오면 올라가느냐? 이 작전주들, 세력주들, 이 테마주들은 한 번 잠수 타면 4년, 8년을 잠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중앙에너비스 마찬가지. 선수들은 해도 됩니다. 선수들 해도 되는데 제가 얘기했던 자리들은 여기 18,000원짜리예요. 3만 원까지 올라갔었죠. 자, 한국석유도 한번 볼까요? 요거 불기둥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자, 1월 달 여기에서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여기 12,000원짜리에서 많이 얘기했던 자리입니다. 12,000원, 15,000원 비싸도. 근데 이거 28,000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지금도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쁘다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게 거래량이 실려 있고 트럼프 관련주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이걸로 붙어야 되는 게 맞지만 초보자들은 괜히 들어갔다가 안 가서 잠수 타면 굉장히 곤란해지죠. 자, 그러면은 그거와 비슷하게 그러면 트럼프 관련주 쪽으로 저는 뭐를 보느냐. 아까 전에 일신석재도 지금 작전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제가 여러분 얘기한 게 있잖아요. 전력 설비. 이거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전기 전력 설비 관련주 쪽은 계속 오래 보라 그랬죠. 자, 이 얘기도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자, 3월 달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전선 전력 테마주들은 올해 내내 이거 빌 게이츠가 원전 테마에 그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젠슨왕도 머스크가 그리고 이쪽을 좋게 보고 있고 기사에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젠슨왕도 최근에 그러니까 전력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게 맞다. 그래서 이쪽을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인工지능으로 전력 수요가 많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날씨가 엄청나게 폭염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그러면은 뭐 1년, 2년 그러면 이게 이상기후라고 하지만 이게 이상기후가 아니고 이게 정상기온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지구에 그 우리가 생각했던 그 날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나마 나은 편이고 다른 나라는 더 심하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지금 중국도 움직이는 거 보면 자, 대원전선 급등하죠? 8% 급등. 자, 거기다가 지금 일진전기도 움직이고 있고요. 일진전기, 그다음에 재룡전기,
오늘 움직이고 끔찍끔찍 움직이는데 이쪽 애들이 이제 전선 전력 테마주들이 원전 테마와 함께 앞으로 인공지능 AI 수요 폭발로 인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대선 테마로도 움직일 수 있는 인프라 투자로 엮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들이니까 최근에서 여러분들한테도 재룡전기를 방송에 추천한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전에서 일진전기는 최근에도 얘기했지만 일진전기 가온전선도 추천했었습니다. 일진전기는 3월 달에 불기둥 방송에서 여기서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여기서 추천했던 종목이고 3월 달인가 4월 달인가. 그리고 가온전선 이거는 1월 22일에서 추천했던 종목이고 차트가 좋아서 여기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이거 올해 내내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T와 더불어서 인공지능 AI 수요 폭발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쪽들은 올해 계속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실리콘2 47,500원에 무슨 종목이요? 실리콘2 실리콘2 4만 얼마요? 7,500원 47,500원 20%. 20%. 자, 조정 들어가고 있네요. 더 빠질 것 같네요. 요거는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손절했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살 거냐 아니면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가긴 하는데 조정을 세게 받으면 정말 세게 받으면 15,000원. 그 마이너스 70% 떨어지는 거 정말 세게 받으면 적당히 받으면 4만 원. 조금 깊게 받으면 3만 원. 애매하게 받으면 35,000원. 어쨌든 조정은 받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47,500원 살 게 아니었고 거기 사는 게 아니고 기다렸어야 되는 건데. 이전에 과거로 따지게 되면 이거 15,000원도 비싸요, 이때는. 여기선 13,000원, 아니다, 10,000원. 여기에서 공략을 했었어야 될 종목이고 10,000원에서 400% 수익 났는데 오늘 팔까요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거꾸로 샀기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매매가 좀 되신다라 그러면 손절했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매는 안 되고 어차피 나중에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4만 원, 35,000원, 3만 원, 심하면 15,000원까지 생각을 해서 분할 매수로 더 사시면 돼요. 어쨌든 다시 올라가면서 5만 원은 회복은 할 텐데 조정을 받고 가야 되는 거니까 잘 생각을 하시고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최근 이 화장품 섹터의 질주의 대장주 중 하나죠. 삐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매수가가 23,85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20%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화장품주들이 다소 이렇게 약세, 조정을 받고 있는 장세인데요. 마찬가지로 삐아 4%대의 이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18,0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이 화장품주 다시 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향후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자, 화장품주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었고요. 어제도 사실은 상담을 했던 것 같고 일주일 전에도 상담했고 한 달 전에 상담했는데 조정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그랬죠. 조정이 끝나야 돼요. 빠르면 한 달. 자, 차트 보겠습니다. 빠르면 이번 달이 끝나요, 조정이. 이번 달이라는 얘기는 뭐 내일 끝날 수도 있고 일주일 뒤에 끝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빠르면 이번 달 안에 끝나고 늦으면 3개월 걸립니다. 근데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장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달에 바닥을 찍으면 한 2주 봅니다. 2주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저점을 찍으면 추가 매수하세요. 그래서 빠르면 또 하반기 가기도 전에 8월, 9월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도 안 올라가면 하반기 9, 10, 11, 12 이때에서 올라갈 건데 그거를 기대를 하면서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지금은 예로 따지게 되면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지금 겨울이 왔기 때문에 이 겨울이 끝나야 돼요. 그래서 봄이 찾아오고 여름이 찾아오면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사거나 갖고 있으면 지금 당장으로는 갖고 있는 사람은 나빠요. 근데 한 달 지나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참으세요. 어차피 물린 거 23,000원대. 최근 가장 비싸게 물렸죠. 어쩔 수 없죠. 뭐 마이너스 25%. 더 빠지긴 하겠지만 기다렸다가 뭐 한 2주 지나서 추가 매수를 질문하시면 그때는 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전선 테마주도 지금 급등을 하죠. 거봐요. 제가 전선 전력 테마주도 올해 계속될 거라 했잖아요. 트럼프가 아니고 바이든, 트럼프 모든 정부에서 지금 전력 이쪽이 대선 관련 엮일 수도 있고 하여튼간 이쪽이 좋은데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따가 4시에 오늘도 장 끝나고 이정수의 시크릿 일정 노트라고 해가지고 그런 이제 공개 방송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아쉽지만요. 오늘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겠고요. 저희 잠시 후에 오후 4시에 시작되는 전문가님의 이 시크릿 노트 공개 방송까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미처 이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한 분들께서는 잠시 후에 시작되는 이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 이어서 종목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2분기 실적 발표 전 숨고르기 장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매매 전략을 세우실 땐 테마주 매매에 용이한 시장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35,000원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